작업실에 펼쳐진 캔버스들. 고운선의 여인들이 캔버스 위에 앉아있다. 저마다 비밀을 간직한 듯 신비로운 표정의 여인들. 다채로운 색감의 아기자기한 작품들을 만든 오늘의 주인공. 무용과 서양화를 통해 종합예술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김영희 씨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가 김형희라고 합니다. 제가 그림에 그쳐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별로 관심 없었는데 그냥 파림 키운다는 재활치료 목적으로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어릴 때부터 일찍이 무용에 재능을 보여 대학교에서도 무용을 전공했던 김영희 씨는 대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장애를 갖게 되었다. 무대 위에서는 더 이상 춤을 출 수 없지만 재활을 위해 시작한 그림을 통해 캔버스 속에서 다시 춤을 추게 되었다. 특유의 아름다운 선과 색이 담긴 그림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때 92년도였으니까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장애인이 된다는 생각은 없었죠. 그 후에도 한 3, 4년까지는 다시 일어나서 춤을 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여러 가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보니까 그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그때 참 많이 절망했고 또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완전 전신마비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정말 그때는 삶에 대한 좀 포기한 마음,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었죠. 그림을 시작하고 첫 번째 개인전을 열기까지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림을 통해 세상에 나온 그녀는 더는 멈추지 않았다. 한국장애인 표현예술연대를 만들었고, 최근에는 공연을 보며 그림으로 남기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종합예술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김영희 작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녀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만나보자. 꿈, 사랑, 도전. 서양화가 김형희.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작업실. 작가의 색채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다양한 작품들이 놓여 있다. 고운 선과 다채로운 색감은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데, 다양한 작업을 통해 본인의 예술 세계를 넓혀가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서양화가 김영희 씨다. 저는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우연히 만난 친구의 차를 찾다가 그 친구가 이제 초보 운전이었거든요. 이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이제 목이 부러지면서 이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된 거죠. 처음에는 이제 저도 그때 92년도였으니까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장애인이 된다는 생각은 없었죠. 그 후에도 한 3, 4년까지는 다시 일어나서 춤을 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여러 가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보니까 그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그때 참 많이 절망했고 또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장애에 대해서 빨리 받아들여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때 이 세상에 장애인이 나 혼자만 있는 줄 알고 아무것도 의욕도 없었고, 그리고 사실은 그때 우울증도 심했고 불면증도 심해서 밤을 새고 이랬을 때 참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손도 못 쓰니까 죽을 수도 없더라고요. 누군가 약을 사다 주던가 어떻게 해줘야지 제가 죽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참 그때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아마 그때 그림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미술이 저에게 치료가 되지 않았나,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됐지만 심리적으로 많은 치유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김영희 작가는 초등학교 때부터 무용을 시작했다. 재능도 있고 좋아했던 무용. 예고를 거쳐 대학교까지 무용은 그녀와 함께였다. 그런 그녀에게 전신마비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지금은 덤덤히 말할 수 있지만 한평생 무용만을 하며 살아왔으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재활을 위해 선택한 미술은 두 번째 인생을 살게 해준 전환점이 되었다. 처음부터 쉬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저 누워있을 수만은 없었다. 팔 힘을 기르기 위해 팔에 붓을 묶고 시작한 그림은 무용수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10분, 20분 점점 그리는 시간이 늘어갔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다시 세상으로 나왔다. 우연히 그 장인 미술대전이라는 걸 알게 됐고 거기에 이제 작품을 출품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부상으로 이제 제주도 스케치 여행을 보내주고 이제 이런 과정이 이제 저를 이제 세상에 나오게 했고 많은 또 주변에 자원봉사라든지 지인들이 많은 도움을 줬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사고나 장애인들도 세상에 많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된 거죠. 거의 10년, 7, 8년 정도 지나서 그리고 그들과 좀 같이 어울리게 되고 또 서로의 그 아픈 이야기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위안을 받게 되면서 조금씩 이제 제가 뭔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됐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그때 이제 사회복지학과 학생이었고 이제 그때 이제 제주도에 자원봉사로 이제 오게 된 거죠. 비행기를 타고 이제 관광버스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을 다 업어서 올리고 안아서 올리고 막 이래야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담당 선생님이 이제 남편 등치가 크니까 저하고 이제 저를 이제 담당해라 하고 이제 짝을 지어준 거죠. 그래서 뭐 2박 3일 동안 열심히 잘 도와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서울 와서도 이제 연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좀 가까워지게 된 거죠. 연하다 보니까 이제 뭐 결혼이나 이런 생각도 없었고 그리고 또 제가 장애가 있으니까 이런 결혼을 해서 이제 뭐 가정을 이루고 산다 뭐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은 제가 첫사랑이에요. 그래서 첫사랑하고 자기는 꼭 결혼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반지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끼워주고 네, 제대 후에 결혼하고 싶다라고 이제 프로포즈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러면 나한테 군대에서 100통의 편지를 보내라. 그럼 생각해보겠다 하고 좀 튕겨줬죠. 근데 정말 108통의 편지를 보냈어요. 보내고 이제 제대하고 와서 좀 뭐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지만 극복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초기 작품을 보면 조금 그로데스크한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미술 치료적으로 생각할 때 여인들의 얼굴 피부톤이 완전 초록, 진한 초록이라든가 보라라든가 극이스럽게 그린 작품들도 있는데 그 후에 2003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 2008년도에 이제 두 번째 개인전을 했죠. 작품들 안에 색채가 이제 좀 사랑에 가까운 핑크라든지 이상하게 그때 이제 핑크라든지 아름다운 색깔들이 많이 이렇게 제 눈에 들어왔고 의도한 것도 아닌데 그런 작품들을 그리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저의 심리적으로 어떤 마음의 편안함과 안정적이면서 사랑의 감정이 뜨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작품에도 녹아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무용수 같은 경우는 제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싶어서 그린 거는 아니지만 무용수들을 그리면서 저 자체도 그런 과정이 행복해요. 그리고 아름답게 그림을 그리고 싶고 제 작품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도 뭐 세상에 저만 힘든 게 아니고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감상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작업을 그리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관람객에게 또는 제 그림을 보고 있는
분들이 느낄 수 있을지 그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녀는 꾸준히 그림을 그린다. 그러나 물감을 짜고 붓을 챙기고 작업 후 붓을 세척하고 정리하는 것까지 사소한 작업도 혼자서는 어렵기 때문에 김영희 작가는 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활동 보조인의 도움을 받으며 작업해왔다.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겹쳐가지고 이 정도 사이즈로 속 채워주세요. 3D 프린팅 펜을 이용해 입체감 있는 작품을 만드는 작업. 온도가 뜨거워서 위험하기 때문에 충분한 상의 후 활동 보조인이 대신 작업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재료와 새로운 방식으로 작품을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김영희 작가. 김영희 작가의 그림은 점점 진화하고 있다. 활동 보조로 제가 작년 6월부터 김영희 쌤 만나서 한 1년 2개월 정도 올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신체적으로는 건강한데 저보다도 좀 더 활력이 넘치는 것 같고 모든 면에서 또 새로운 것을 많이 찾아서 그것을 작업에 접목시키는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살아가는 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을 많이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 면은 많이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영희 작가가 몰두한 또 다른 활동, 바로 한국장애인 표현예술연대다. 김영희 작가는 한국장애인 표현예술연대의 대표를 맡아 본인이 몸소 겪으며 알게 된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그들이 예술을 즐기고 희망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대를 만들었다. 여러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진행까지 대부분 혼자 진행하다 보니 많이 힘들었지만 연대를 통해 소통하고 예술을 통해 두 번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녀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 한국장애인 표현예술연대는 이제 2007년도에 제가 설립을 하게 되면서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 모여서 이제 꼭 미술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통해서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단체로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술을 하다 보니까 저도 혼자 독학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까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장애인들이 그런 정보를 통해서 예술가로 자신의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자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저희가 처음 연대를 만들고 시작한 이제 프로젝트가 표현예술 아카데미예요. 프로그램은 장애인, 비장애인, 남녀노소 그리고 어른, 노인 상관없이 다 들어와서 그림을 통해서 그 커리큘럼 안에는 캠프도 있고 전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이제 한국화, 아크릴화 다양하게 또 무용 그런 것들도 다 넣어서 이제 뭔가 새롭게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커리큘럼을 가지고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게 거의 7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성과도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또 안 하냐고 문의도 받기는 해요. 장애 여성 화가 만들기 프로젝트는 거의 5년 동안 진행이 됐고 총 15명이 이제 배출이 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본인들이 예술가로 성장을 하든 아니면 집에서 그냥 혼자 그리든 어쨌든 그림이든 예술을 통해서 본인들의 작은 마음의 희망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년 전부터는 이런 모든 것들을 조합한 여성 장애 화가의 삶의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태로 이제 만들어서 올렸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술의 장르인 거예요. 그래서 그림하고 문학 그리고 성악 이 세 예술가의 이야기를 조금 이제 다양한 그 예술 매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이제 표현해낼 그런 작품인 거죠. 그래서 장애 예술가들이 그냥 장애자가 떨어져 나가는 그냥 예술가로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감동도 주고 또 정말 도전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이제 중도 장애로 이제 뭐 예술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장애인 예술이라 뻔해라는 어떤 편협시하는 그런 인식 그런 것도 깨고 싶었고 그리고 작품 자체로 이제 예술성과 대중성을 좀 만들고 싶기도 하고 장애 예술가지만 그 장애는 그 작품에 있어서 어떤 오브제로 새롭게 탄생될 수 있는 단점이 이제 장점으로 변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작품 자체가 이제 장애인을 떠나서 그냥 하나의 작품으로 소개되고 감동받게 되고 그 부수적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이나 편견 이런 것도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학로에 위치한 이음센터. 남편 황성규 씨와 함께 이곳을 찾았다. 오늘 이사장님이랑 청각장애인 무용하시는 분들 연습하는 것도 같이 보고 네, 같이 보자고 하셔서 찾아뵙습니다. 손님 많으시네요.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신종호입니다. 제가 우리 김영희 화백을 만나게 된 것은 여기 우리 이음센터에서 김영희 씨가 전시회를 했을 때 제가 처음 만났어요. 근데 저도 뭐 예술가지만 정말 우리 김영희 씨는 어떻게 보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어떻게 보면 삶의 승리자라고 할까요? 또 제가 마음속으로 상당히 좀 존경이 가고요. 요번에 가을에 9월 달에 국제 무용제를 장애인 무용제를 하는데 우리 이음센터에서 그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연습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김영희 씨가 그림을 나름대로 느끼는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꼭 여기 한번 우리 연습하는 도중에 이음센터에 한번 놀러 오시라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오게 됐습니다.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떤 자기의 장애를 입었을 때 느끼는 그 충격 또한 이번에는 시각예술로 다시 승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행위를 봤을 때 정말 제가 만일 저렇게 됐으면 과연 나는 저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존경이 가게 되고 내가 많이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정말 팬이 됐죠. 마음속으로. 앞으로 정말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김영희 씨가 자기의 예술 행위를 하고 싶은 거를 충분히 많은 사람들한테 그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멋진 화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김형희 작가와 신종호 이사장이 무용 연습 중인 연습실을 찾았다.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아르코 예술극장에서 펼쳐지는 대한민국 장애인 국제무용제. 이번 무용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안무가와 무용수들 그리고 해외 장애인 무용단들이 참여하는 세계인의 장애인 무용축제다. 신종호 이사장은 김영희 작가의 라이브 드로잉을 감명 깊게 보고 김영희 작가를 초대했다. 무용을 전공했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김영희 작가. 라이브 드로잉을 하기 위해선 재료나 표현 방식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이 많은 것 같다. 지금 중요한 게 옛날에 수화를 해주는 거에 익숙했던 것을 벗어나는 훈련이 좀 힘들어가지고 신호로 바뀌어가는 훈련을 지금 계속 2달 전부터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직접 연습하는 걸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고 제가 마침 들어가서 같이 하는 것 같은 느낌? 몸은 움직이지 않아도 이제 마음하고 머리는 따라가면서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작업도 이제 보면서 제가 새로운
구상도 하게 되고 창작 의욕도 생기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어요. 이 장애인 가족 있으신 분들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모습 그대로 건강하게 더 나빠지지 않고 그냥 옆에서 오래오래 같이 잘 지냈으면 하는 그런 정도 뭐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비장애인 부부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다른 뭐 욕심보다는 옆에 있으면 같이 좋고 그런 느낌 그대로 오래 있는 거 그런 걸 말하죠. 제가 제 2의 삶을 살면서 딱 3가지 단어가 있어요. 꿈, 사랑, 도전. 저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꿈을 꿔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림이라는 어떤 새로운 장르의 꿈을 꾸어서 제가 실은 처음에 작은 희망이 솟아난 거죠. 거기에서 꿈을 꾸게 됐고 그 꿈을 이제 이루는 과정에서 세상에 나오면서 이제 남편을 만나고 또 저희 딸 의인이를 얻게 되면서 그런 사랑이 바탕이 돼서 저에게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지지가 되고 도움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자 하는 의욕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전신마비 장애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항상 꿈을 꾸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소망하면서 사는 것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게 자기 자신의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인생을 열심히 설계해서 살면 언젠가는 훌륭한 자기의 삶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또 하나의 꿈을 꾼다면 이거는 이제 연대보다 제 개인적인 꿈인데 그 전시회도 하고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공연으로 해서 그 가운데서 저의 이야기를 강연하면서 그러니까 그림을 톡, 힐링톡 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만남을 통해서 좀 더 그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그림이라는 새로운 꿈을 통해 김영희 작가는 2번째 삶이 시작됐다고 말한다. 부지런히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녀이기에 사람들은 그녀의 그림과 공연에 찬사를 보낸다. 그림과 공연, 그리고 강연을 합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김영희 작가. 끝없는 도전 정신으로 그녀의 삶은 점점 더 빛날 것이다.